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검찰 내부의 자중질환 이야기입니다. 자, 채널A의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대검 지휘부는 혐의가 성립이 안 돼서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부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이동재 기자의 이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총장이 바로 전문수사 자문단에게 넘기기로 이 이동재의 요구를 들어줬다, 이 얘기 해드렸죠. 자, 완전히 전문수사 자문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의 기자 간의 녹취록이 발견이 됐어요. 자, 이동재 기자는 싹 잘 지웠습니다. 그런데 채널A의 다른 기자 핸드폰에서 이 녹취록이 발견이 된 거예요. 깔끔하게 지우지 못한 거죠. 이걸 증거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대검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안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현직 검사장이 아무런 죄가 없는 유시민 이사장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에 아주 막강한 권한이 있는 검찰 권력이 아무런 힘이 없는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사건인데, 이걸 대검에서는 혐의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기소라고 하는 것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원리 원칙대로라면 대검의 저런 자세는 어찌 보면 칭찬할 수도 있는 자세예요. 그런데 대검의 이런 자세가 신중하다고 느껴지지가 않고 진실을 덮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게 했었던 것을 본다면 이들은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결코 신중한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이사장에게 누명을 씌우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었던 역사적 중범죄 미수 사건이에요. 그런데 대검에서는 혐의가 성립이 안 되니 구속영장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고, 전문수사 자문단에게 넘어갈 수 있는 이 건을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좀 더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사이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수사팀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 수뇌부에서는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정황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지휘를 맡겼다. 그러나 부장회의에 참여하는 검사장들도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채 판단을 전문수사자문단에 넘기기로 했다. 자, 이 기사 내용만 봐도 우리가 물음표가 뿅뿅뿅 찍히는데요. 검찰 수뇌부는 이동재 기자의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잘못을 해야 이 혐의가 인정되는 걸까? 본인이 직접 쓴 편지도 다 나왔고, 돈을 건넸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가족들을 협박하는 그런 편지도 다 나왔습니다. 어떤 잘못을 해야 혐의가 성립될까? 여기에 일단은 물음표가 찍히고요.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정황 수사를 부장회의에게 지휘를 맡겼는데 이 검사장들도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 수사 자문단에게 판단을 넘기기로 했다는 겁니다. 같은 검사장들끼리 검사장을 수사하려고 하니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자, 22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총장은 이달 4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를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하는 부장회의에 맡기기로 결정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정진웅 부장검사의 공문으로 알렸다. 수사팀은 이보다 하루 앞선 3일 채널A의 법조팀장 배모 기자와 홍모 사회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비슷한 시기 한동훈 검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에게 압수수색 등 수사상황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윤석열 총장은 언론사 두 곳과 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사안의 특수성 탓에 수사팀, 대검 형사부장,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기존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지휘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자, 여기서도 물음표가 찍히는 대목이 또 나오죠. 기존의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휘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지휘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지휘에서 한 발 물러나게 생겼으니 바로 수사 전문 자문단에게 넘긴 거죠. 이 전문 수사 자문단, 여기는 윤석열 총장이 사람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사가 좀 잘못된 겁니다. 기존의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지휘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 기자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제대로 된 해석은 기존의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지휘에서 한 발 물러날 것처럼 느껴지니까 전문 수사 자문단을 불러들인 거예요. 내가 좀 더 일선으로 앞장서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대검 차장과 검사장급 5명이 참여하는 부장회의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지난주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서 이동재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지난 3월 31일 MBC 보도로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휴대전화 2대를 초기화하고 노트북 PC를 포맷을 했습니다. 수사팀이 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하기 전 이달 14일에는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이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죠. 그냥 여기만 봐도 답 나오지 않습니까? 휴대폰 2대가 있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 2대를 전부 다 초기화했어요. 노트북도 초기화했습니다. 포맷을 해버렸어요. 이동재와 한동훈이 통화한 사실, 그리고 이동재가 쓴 편지들,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본인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초기화하고 포맷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대검에서는 안 된답니다. 이게 대검 관계자들은 부장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전문 자문단 소집이 필요해 보인다. 자, 부장들 사이에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법적 소견이 나온 게 없어요. 이 사건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라든지 형법 뭐뭐뭐 몇 조 몇 항을 근거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부장들 사이에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의 모습이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한 가지 사건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이처럼 극과 극으로 관점이 엇갈린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각자 전체 증거 중에서 서로 다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수사팀은 2월 13일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 신라젠 의혹과 관련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핵심 물증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당시 만남에 동석한 후배 기자에게서 녹음 파일을 압수했다.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의 대리인 지모 씨에게 보여줬다는 다른 대화 녹취록이 공개된 적 있지만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은 대화 내용 자체를 부인해왔다. 수사팀은 이 녹음 파일이 제기된 혐의와 반대되는 증거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증거 자료 중 일부만을 관련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도했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조선일보는 지난 20일에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기자를 만나 유시민 의혹에 관심 없다. 신라젠 사건은 로비 의혹 사건이 아니라 다중피해가 발생한 서민 민생 금융 범죄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보도를 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매우 강력한 심증이 나오죠. 조선일보가 참전을 했다. 조선일보가 뜬금없이 동업자 정신을 발휘했는지 검찰과 채널A 편을 들어주는 기사를 썼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강력한 심증 하나를 확보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떠한 사안을 바라볼 때 이쪽이 맞나 이쪽이 맞나 헷갈릴 경우 바라봐야 되는 몇 가지 지표. 첫 번째, 미통당이 발끈하는가, 조중동이 발끈하는가. 거기에 새로 생긴 또 한 가지의 지표, 척척석사가 발끈하는가. 요 세 가지 지표를 보시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널A와 검찰 간의 이 검언 유착은 이미 빼박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아니다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조금만 관심 가지고 들여다본다면 이들의 이런 행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같은 검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이라는 조직은 이미 스스로 정화될 힘, 자정 능력을 완벽하게 잃은 조직이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창피한 걸 모르죠. 자신들이 방금 전에 했었던 행동과 바로 반대되는 행동을 아무런 창피함 없이 그냥 해버리는 집단. 이게 검찰이에요. 그리고 기자 집단도 마찬가지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이제 인권감독관인가요? 이쪽에다 사건을 넘긴 것에 대해서 지휘권 발동을 했어요. 네, 감찰반에게 수사를 시켜라 라고 지휘권 발동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장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쓰기 시작한 건데 이건 윤석열의 시간은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만 불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미애 장관은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추미애 장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휘권 발동, 이건 뭐냐? 총장보다 법무부 장관이 위에 있다 라는 뜻입니다. 총장과 부딪히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쓰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검언 유착, 이건 반드시 밝혀내야 될 일이죠. 만약에 신라젠의 이철 대표가 그렇게 검찰과 채널A 기자의 공작에 동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선거는 박살이 났을 것이고요.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도 공격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검찰의 아주 추악한 모습들 다 도려내야 된다. 검찰이라는 조직은 자정 능력을 100% 상실한 집단이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